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학회 유학사상 세미나 진영첩의 주자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챕터 오늘도 강남대 임원규 교수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준비한 장표를 보면서 이제 함께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의 네 번째 챕터는 신유학 사상을 완성한 주희라는 내용으로 주희가 어떤 면에서 이 신유학을 좀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신유학을 발전 및 완성시켰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통 개념을 확립시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설을 확립했다라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그 주희가 신유학에 공헌을 했다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앞에서 했던 거하고 이제 좀 겹친 면도 있죠, 그죠? 네네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진영첩이 그 영미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제 뭐 성리학, 정주학이라 그러지 않고요. 네오 컴퓨셔니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번역할 때도 이제 신유학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신유학에 이제 보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신유학은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뒤에 왕양면까지로 보고요. 신유학을 주로 이제 또 양대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다 이제 중국 사람들은 다 이걸 리학이라 그래요. 리학.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성리학이라고 그랬고요. 네. 또 그 일본 사람들은 주로 주자학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영미권이니까 이제 네오라는 말을 써서 네오 컴퓨셔는 하니까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신의학의 발전 및 완성하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북송 오자를 이제 전부 그 뭐냐면은 북송 오자들의 각각이 갖고 있었던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체계화 시키고 종합해 가지고 완성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했지만 도통했지만은 그죠? 유교를 이제 나름으로 이제 요순우탕 문무주공에 이르기까지 그죠? 이제 이정자 이르기까지 이제 도통 개념을 해서 그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서 되겠지만은 이제 서경, 그죠? 서경 대우모편에 있는 구절을 갖고 와서 이제 도통 개념 했고, 또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시경, 서경, 역경 혹은 오경 중심에서 이제 사경, 그죠?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체계로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했다는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사서의 확립이 사실은 도통 개념 되는 거고요. 사서 네. 주석한 게 보면 신유학의 성리학의 완성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어를 한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신유학이 이제 보통 포괄하는 범주가 이제 왕양명, 그렇죠. 양명학까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신유학들을 보통 보면 앞에 그 한대 말기예요. 네. 한유나 이고부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한유나 이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유학의 이제 발단을 마련했다고 보고요. 네. 그 신유학의 전개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주염계, 그죠? 그 다음에 이정, 장제, 소강절, 뭐 북송오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자, 그죠?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명대에도 사실은까지도 신유학으로 보거든요. 신유학으로 보는데 이제 여기서 정이천과 주자를 보통 그 정주학, 성리학이라고 보는 거고요. 형이었던 종호, 육상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양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쪽에는 성정리, 이쪽에는 심정리 네. 이제 해서 정주학의 또 다른 축으로서 이제 육상학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제 중국 사람들은 거의
그런 말을 안 쓰고 중국 사람들은 주로 송학이라 그러더라고요. 주자학. 송학이, 송나라 송자, 송학이라 쓰고, 이제, 주로 리학이라는 말로, 그죠? 송명, 리학. 이렇게 책 제목도 중국 사람들은 주로 리학이라 그래요. 네, 그죠? 네. 사실 주자를 이제 포커스를 맞출 때는 예. 뭐 리학이라든지 송명 리학이라든지 성리학, 주자학 이런 용어가 좀 더 적합할 수는 있겠네요. 예, 그 주제로 봐서는 이제 리학이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이제 성명 의리작으로 볼 수 있고, 주제로.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인물로 봐서는 정주학이라고 그럴 수 있고요. 또 완성자의 입장에서는 주자학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는 게 예. 이제 오늘의 예. 주된 이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주의가 집대성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예. 이 집대성이라는 게 이제 맹자에서 나오는 구절이고, 그렇죠. 자, 예, 맹자가 뭐 백이는 어떻고 이유는 어떻고 유하에는 어떤데 예. 공자는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넘어서는 시중에 맞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집대성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주희를 또 신유하게 집대성자다 이렇게 표현을 내가 해주고 전번에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할 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맹자가 이제 맹자는 이제 공자한테 직접 배운 사람은 아니니까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 그죠? 자사의 문인 가운데서 정확하게 얼마나 잘 몰라요. 보통은 이제 공자가 BC 551년에 태어났으면 맹자가 태어난 거는 보통은 정확하지 않는데 390 몇 년 설이 있고 370 몇 년 설이 있는데 보통은 한 160년에서 한 18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세대가 이제 30년이라 그러면은 보통 5대 내지는 6대 뒤에 이제 그 맹자가 이제 태어났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맹자가 이제 맹자가 스스로도 그 도통을 어디 보면 맹자는 자임했거든요. 맹자가 자임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도의 수호자다, 공자의 수호자다고 자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맹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자임을 하게 됐냐? 아내 같은 사람도 자임 안 했는데 왜 맹자는 도의 수호자고 자임했냐? 그러면은 아내는 스승이었던 공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도를 자임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맹자는 뭐냐면은 공자가 없었잖아요. 공자의 도를 짊어지고 수호해야 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죠? 이제 직접 공자를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그죠?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공자를 학 공자야라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생물학주의를 표방했던 이제 한 학파, 그 다음에 또 한 극단으로서의 또 공리주의했던 또 한 학파, 이 두 학파를 그죠? 일반적으로 양주 묵적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신체주의, 뭐 생리학주의, 생물학주의 했던 그 생물학주의로 입장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별로 안 보이잖아요. 사람 몸으로만 봐갖고는 사람 몸의 기능만으로는 우리 호랑이 사자보다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네. 이 인간과 금수의 차이가 별로 안 돼요. 또 보면은 묵자처럼요. 공리주의자로 해갖고는 효율성을 많이 가져오는 걸 선택한다는 그 측면에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기 인간다움을 효율성 많이 갖고 오는 걸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했다고 했고, 요게 인간답다고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렇기에 이제 이런 양극단, 그죠? 생물학적인 몸에서 인간다움을 찾는 양주, 그 다음에 효용성이 많은 걸로서 이제 따지는 그 묵자, 이 사이에서, 그죠? 인간다움, 그죠? 인간은 뭐냐 하면은 측은해 할 줄 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냐면은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줄 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양하고 공평할 줄을 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안다는 점에서 금수하고 구별된다는 그 점에서 이제 인간다움에 찾으면서 맹자의 학설을 증명한 건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성인의 백이숙제도 분명히 이제 보면은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인을 구해서
인을 얻은 사람이다 그랬고요. 유하에도 나름으로 이제 성인의 일단면을 갖췄단 말이에요. 백의숙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더러운 사람, 나쁜 임금하고는 자리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백의숙제 그렇게 성인의 깨끗한 측면을 이제 간직했던 사람. 유하에는 뭐냐면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나쁜 임금도 사귀는 거예요. 사귀어서 그렇죠. 사귀어가지고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더럽히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죠? 내가 깨끗하면 되고 아무리 더럽고 나쁜 임금도 내가 뭐냐면은 성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자가 생각하기를 이제 백의숙제는 성인의 깨끗한 측면을 갖갔지만 너무 깨끗한 걸 강조하니까는 더러운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조차 안 하니까는 소견머리가 좁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하고 다 어울려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나를 더럽히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거만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자는 뭐냐면 성지시자다. 그죠? 뭐냐면은 가히 할 수 있으면 할 수 하고 가히 할 수 없으면 가히 못하고 그죠? 때에 알맞게 그죠? 딱 적중돼서 그죠? 모든 것을 다 조합했다고 해서 이제 그걸 성지시자라고 해요. 그죠? 성지시자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맹자가 공자를 칭하면서 성지시자라고 해서 집대성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공자 보고 집대성자라고는 별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유학에 의해 보면 실질적인 창시자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후대에 와서는 이제 사람들이 칭하기를 이제 집대성자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죠? 이제 주자를 칭한다. 주자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주자는 불교도 공부했고 도교도 공부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북송 오자를 전부 종합하면서 불교와 도교의 논리를 전부 체득하고 해통시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유학을 재해석해서 재해석된 유학을 통해서 불교와 도교를 극복하고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화하는 거죠. 네. 하는 유교의 어떤 실학성을 증빙했던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자를 집대성이라 해요. 근데 요 구절을 갖고는 이제 맹자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맹자 안에 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절,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변역, 조역하는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이치를 터득해가지고는 그죠? 뭐냐면은 딱 알맞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그죠? 중정의 이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아는데, 요 구절을 딱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후대에서 얘기하기를, 맹자는 역을 얘기를 안 했지만은, 이 자체가 이게 바로 역의 이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죠? 할 수 있으면 할 수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이게 역이잖아요. 그죠? 그죠? 나름으로 이제 이 말로 바빠도 맹자는 확실히, 네. 도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하죠. 또 맹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게 그러면 아까 그 세 가지 중에서 네. 이제 주의가 어떤 면에서 좀 어떤 배경과 어떤 방식으로 신유학의 완성에 기여를 했는가라는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이제 첫 번째로 그 신유학이 성립될 때의 그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한대나 당대에 그 문헌 연구에 치중을 했던 게 이제 한대고, 네. 그다음에 문학 일변도였던 당대의 그런 경향성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반대급부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배경이 하나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불교 철학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송왕조가 건립되고 또 주자 시대 때는 남송으로 이제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 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사실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다 알다시피 이제 한대 당대의 유학은 이제 일반적으로 훈구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한대에 보면은 뭐 이제 오경박사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요. 주로 이제 공자는 거의 이때부터 왕, 그죠? 소왕이라 그러죠. 소왕. 그죠? 이제 지위는 갖지 못했지만은 이제
왕의 대우를 해주면서 그죠 공자의 어떤 신성화 작업이 이루어졌던 게 이제 한대거든요. 한대고 훈고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글자의 음과 훈을 하는 거 보면은 그 한대의 그 해석을 보면 전부 어떻게 보면 작구의 해석이에요.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당대에 오면 우리 보면은 왜 뭐 200, 두보, 백거이 그러고 뭐 문학 하면서 있잖아요. 보면 이제 주로 이제 한대는 훈고학이고 그 훈을 부른 거, 그 당대에서는 문장을 지어 가지고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놀이화 됐죠. 놀이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제 그 뭐 200나 뭐 멋있잖아요. 그죠? 사륙 별려문이니 뭐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시, 부 뭐 있잖아요. 그죠? 보면 이제 이 나중에 보면은 다산정약용이 이 한대의 학문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는 성인에 도달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한대의 학문이나 이 당대의 학문은 사실은 유학이 자기 완성이라든가요,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이런 거하고는 사실 그렇게 아니에요, 보면. 그죠? 예학 중심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불교라는 철학이 들어오니까 불교하고 싸워서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보면 과거 시험 보고 문장 지어가지고 남한테 어떻게 보면은 자랑하고요. 그죠? 뭐 이런 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불교가 와가지고요. 그죠? 그 심오한 이치를, 그죠? 천리를 막 얘기하고 하는 게 못 이기잖아요. 네. 못 이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또 특히 뭐 귀족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면은 다 이제 불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교로 들어가고요. 그죠? 특히 당나라 때 보면은 그 뭐냐 당나라 이세민 있잖아. 이시잖아요. 뭐냐면 노자가 이시잖아요. 그렇게 또 자기 조상이라 그러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서 그 도교도 굉장히 융성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현학이라 그러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 가지고는 이제 불교가 너무 융성하고 이제 하니까는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거야. 그죠? 사회가 완전히 이제 막 썩어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해가지고는 이제 불교가 너무 썩어 들어가고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게 되는 게 불교는 서역에서 들어가는 오랑캐 학문이고 중국 정통 학문이 아니다. 허무정멸지도를 가르치고 맹자가 비판하려고 했던 그죠? 인륜의 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출가를 하고 임금을 섬기지 않은 사회 윤리가 없고 그죠? 그 인간에 대한 그죠? 그 가족 간의 유대 관계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그죠? 수신제가를 통해 가지고 수신을 통해 경불치지 성의정심을 통해서 수신까지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치국 평천화하는 데는 뭔가 불교가 좀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불교를 배우고 불교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득한 아래에서 그거를 흡수해서 이제 유학을 재해석해서 이제 주자의 성리학이 주자의 사서집주라든가 뭐 시경 혹은 또 거기 뭐야 주역 본의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도교나 불교의 어떤 대결의식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불교나 도교의 수혜를 입고 그걸 딛고 이제 그렇죠. 새로운 걸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네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학을 나눌 때요 선진 실천 유학이라 그래요. 그러고 실천 주로 고난 이치라든가 이런 걸 탐구한다기보다는요, 뭐냐면은 행류, 논어에 보면 행류 여력이 얻은 즉위 학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저 이런 걸 실천하고 남는 있거든 그걸로 글을 배워라. 이런 구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뭐 부모님한테 뭐 효도하고 그죠? 뭐냐면 효제야자는 기위인지 본조인지 그랬잖아요. 효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있게 지내면은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인해 뭐 단선이 뭐 그죠? 위인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로 맨날 효도 우애 뭐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어떻게 그죠? 뭐 하는 것이 인한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한당의 훈구학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그 실천주 훈구학으로서는 뭐 우주론이라든가 사람은 보면 고원한 거 좋아하고 네. 하잖아요. 그죠? 이론적인 탐구나, 그죠? 뭔가 그래도 뭐 칸트가 인간은 형이상학적인 동물이라 그랬거든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인간이 또 끊임없이 지금 일상에만 매몰돼 갖고 여기에만 만족 못 하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고원하고 이런 데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도 기족 불교가 되고요. 또 그 기족 불교가 돼갖고는 현실을 고착화시키는 거죠. 하는 거니까 항상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은요, 새로운 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극단에 도달했던 게 이제 당나라 말기 때, 네. 그죠? 뭐 이제 거기서 어떤 불교 내지는 기족 불교의 한계를 직시하고는 이제 신진사대부에서 한유나 이고가 나오고 이제 그런 신진사대부의 정신이 반영돼 가지고는 송나라의 문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다 알잖아요. 그죠? 고려의 기족 불교잖아요. 그죠? 그 불교에서 기족과 호족 중심의 불교에서, 그죠? 여기서도 신진사대부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현실을 고착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허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그죠? 당시만 하더라도 신진사대부들의 무기로서, 성리학 내지는 정주학, 주자학은 굉장히 혁신적인 사상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도전이 갖고 왔을 때 혁신적이듯이 이 사람들도 굉장히 나름으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하는 그 혁신적인 사상으로서 네. 갖고 오게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 갖고 조금 이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것이 춘추와 역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네. 이제 호원, 손복, 석계 같은 인물들이 춘추에서 어떤 네. 정치의 원리를 구하고자 했고, 네. 이제 호원이나 사마광, 왕한석 같은 사람들은 네. 이제 역경에서 어떤 여기서는 인간의 행위와 구체적 일상사를 위한 지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세상을 좀 다스리기 위해 어떤 지침을 이제 유학에서 좀 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맥락에서 맞물려서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호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네. 이정자한테 이제 그 시험 문제 냈던 사람이잖아요. 보면 안자 소호학론 하면서 안자가 좋아했던 학문은 어떤 학문인가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게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게 천하의 이제 명문으로 꼽히니까 안자가 좋아했던, 그게 완전히 어찌 보면 역사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공자가 좋아했던 학문, 그죠? 불천노 불이과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학문이라 그러면 글게나 읽고, 아까 그거 뭐냐 하면은 글 잘 짓고 뭐 하고 이런 것이 학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잘못을 2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화난 것을 옮기지 않고 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죠? 반성의 능력이 있고, 그죠? 점점 성인의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거고요. 네. 인간의 이제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바로 인간의 자기 완성이, 공자나 안자가 진정으로 좋아했던 학문은, 그죠? 그런 학문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는 학문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 안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는 것이 이제 북송 오자가 그렇죠.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11세기 후반에 이제 아까 그런 흐름과 배경 하에서 유학이 다시 한번 고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뭐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북송 오자에는 주돈이, 정호, 정의, 장제, 소홍 이 다섯 사람이 이제 속해 있고 주의가 이 다섯 사람에 대한 이제 뭐 책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신유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이 다섯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뤄지는 사람이 주돈이고요. 이제 주돈이에서 중요한 주제는 아무래도 이제 태극도설일 것 같습니다. 태극도설에서 이제 무국이 태극이라고 말한 이런 구절이 주의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고 주의가 이 태극이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주돈이의 이제 태극도설을 되게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돈이를 얘기하면 바로 이 태극도설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 태극도설에서는 뭐 운동을 통해서 태극이 양과 음을 뭐 발생시키고 양과 음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서 만물이 산출되고 그런 가운데 뭐 만물들 가운데 인간이 가장 영특하다고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다뤄지는 내용이 이제 성인이 인과 의로서 사람의 일을 근본적으로 틀지우고 정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했다라는 내용 정도를 좀 간단하게 주돈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주돈이 이제 보통은 이제 태극도설하고 이제 통서라는 거 있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역에서는 보면 전에 얘기했지만은 역유태극하니 희생양이하고 야상생 사상하고 사상생 팔계하고 팔계정기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태극 그다음에 양이 사상 팔계 기륭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거거든요. 여기 태극이란 말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무국이라는 말은 사실은 노자에 나오는 거거든요. 복기어 무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주자가 이제 불교의 그 형이상학이라 그럴까요? 불교의 정치한 논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장자도 그렇고 노자도 그렇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그랬잖아요. 궁극적인 진리, 궁극적인 도는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불교도 보면은 이제 우리 보면은 궁극적인 진리, 궁극적인 경지에 대해서는 뭐냐고 물으면은 거기서 누가 말했다 하면 얻어 터지고 맞아요. 니는 지혜 종사라고 그러면서 거기서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딱 침묵해야 하기 또 암증선사라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침묵해야 되고 왜냐하면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없고 한 물건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청정하다고 얘기해도 안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태극이라 그러면은 큰 극이잖아요. 큰 극이라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국이면서 태극이라는 말이 무국이 들어가야 그 우주의 궁극적인 이치는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극도설에 이제 무국이 태극이 있잖아요. 무국이 태극에서 이제 양이 그다음에 이제 주역하고는 조금 달리해요. 보면은 주역은 아까 248 기중으로 나오는데 이 주돈이의 태극도서는 근데 음양 오행설이 들어가가지고는 무국이면서 태극이고 내가 농담으로 우리 옛날에 011, 018 그러잖아요. 그죠? 가듯이 01이에요. 0이면서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5로 가요. 5 만물 이렇게 음양 오행으로 이제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인의중전으로 했는데 이제 이 고요할 정자를 썼어요. 이 고요할 정자가 우리 노자 안에 보면 고요할 정자가 나오거든요. 동가 정해한데 노자에서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사사로운 욕망이라든가 탐욕 같은 것을 전부 다 버려가지고는 뭐냐면은 허정하는 상태. 그러니까 도를 체득해서 도를 실천하는 것을 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요 말이 고요할 정자니까 후대에 보면은 정자라든가 주자로 오면서 고요할 정자가 공경할 경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거경국리할 때 경자로 바뀌어요. 이게 불교 냄새가 나니까 동화 냄새도 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바뀌는데 이제 그 통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 통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면은 성인은 가히 배울 수가 있냐, 그죠? 그렇게 배워서 도달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배워서 도달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정이에요. 정. 그 방법이 이제 정을 통해서 한다는데 이제 나중 되면은 이제 그 정의천 주자로 오면서요 거경국리 그러는데 그죠? 그 성인이 되는 학문의 시초이자 완성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경이에요. 경. 경하면서 그죠? 주일무정하는 그죠? 네. 주일무정하고 하는 게 이제 이 경을 통해서 성인의 완성인데 바로 이 그 경이 정에서 경이 됐다. 이제 그 정도 얘기하면 되겠고요. 네. 주자가 뭐든지 가장 중요시한 것은 이 무국이 태극이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무국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는 이제 주자가 주도니를 칭송하기를 이제 그 뭐냐면은 여기에 그죠? 계사전이라든가 뭘 썼든 그죠? 시빅을 했던 공자하고 같으다. 그죠? 복희만큼 막 주도니가 큰 역할을 했다고 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걸 놓고는 이제 뭐 서로 논쟁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자는 이제 이 말에서 그죠? 주도니는 보면 이제 집에서 풀도 안 뽑았다 그러죠. 뭐냐면은 여기에 다 우주의 생의가 나타난다. 풀 하면서 그죠? 그러고 이제 정브라더스 정의천 정명도가 그 주도니한테 주무숙한테서 배워요. 네. 자 배워가지고 이제 항상 주무숙이 이제 정의천한테 보면은 그죠? 안자가 그 좋아했던 바가 뭔지를 자꾸 찾아봐라 하면서 자꾸 질문을 했대요. 거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성리학의 이제 북송오자의 시조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주도니의 태극도설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뭐냐면 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도교의 도사들한테서 나오는 하나의 이 그지 주자가 심오하게 자기 철학을 해갖고는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도교에서 나오는 진박이나 뭐나 이런 그 도교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도장의 그냥 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자의 해석이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주자는 어쨌든 간에 이걸 끌어들여 가지고는 자기 철학화하면서 종합했기 때문에 하는 네. 거거든요. 나중에 알겠지만은 나중에 우리 그 태계 있잖아요. 태계 성학 10도를 그리잖아요. 네. 태계 성학 10도의 제1도가 뭐냐면 바로 이 태극도설이에요. 그죠? 그 뭐냐면 도의 연원에 대해서 도의 연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도의 연원을 가르쳐 주는 그게 태극도설이에요. 네. 그래서 이따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그 도통의 주도니를 네, 그렇죠. 이 시대에서 제일 처음으로 놓고 있고 또 기회가 있겠지만 무국이 태극을 굉장히 그렇죠. 논쟁까지 하면서 설명하고자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 본다는 네, 그렇죠. 차원에서 네. 그 주의가 신유학을 했을 때 주도니의 그 태극도설의 무국이 태극이라는 것에 대해 것과 그리고 그 정이라는 거, 네. 이 정이라는 개념이 이제 경으로 그렇죠. 이어졌다. 나중에 예. 변형이 되죠. 예. 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넘어가면 이제 다음번에 또 상세하게 다룰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뤄지는 사람이 이제 장제. 그렇죠. 장제입니다. 이제 장제는 보통 이제 기 철학자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장제는 이제 기를 통해서 주로 설명을 했고, 그래서 현실 세계의 기본적인 요소가 물질적인 힘, 즉 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를 태극 및 태극의 두 측면 또는 양태인 음양과 동일시했고, 그래서 굳어져서 형태를 갖추기 이전의 것으로서의 기, 본체로서의 기를 이제 태어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정지하는 기, 수렴되어 응축되고 확산되어 분화되는 것으로서의 기, 즉 작용으로서의 기는 이제 태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리에 따라서 사물들은 시작과 끝을 지니며 응축되기도 분화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요소는 이제 기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리와 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뭐 리와 기의 관계를 막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시도까지는 이때까지는 없었다고 하고 이제, 그렇죠. 이제 장제는 이제 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리라는 용어를 이제 도입해서 또 언급을 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얘기했지만 기라는 글자 보면은요, 원래는 짝대기 옆으로 세 개가 갖고 수평 이동을 나타내고요. 밑 짝대기 위로 끊으면서 수직 이동이거든요. 수평 이동은 이제 바람, 수직 이동은 이제 주로 뭐 비, 그죠? 눈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우주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힘, 에너지, 진료 이걸 이제 기라 그러는 거. 쌀미자가 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장제가 이제 기철학이 뭐냐면은 이제 장제는 이제 기가 응축돼서 모이면은 사물이 됐다가 기가 흩어지면 또 우주의 태허로 돌아갔다가요. 그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우주의 궁극자를 태허라 그러고 청허일대라 그랬거든요. 그 청허일대 때문에 나중에 그 정자한테 얻어맞아요. 리를 얘기하려면은 청허일대라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 뭐냐면은 맑고 텅 비어 있는 하나의 큰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없어갖고 형이상자까지 가야 진정한 그 우주의 근원인 리에 되는데 청어일대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꼭 이 전형적으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할 때에 보면 이제 지혜 종사의 우주의 궁극자가 뭐냐 이 먹고 이렇게 하면 청어일대 그러면 얻어 터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호랑이 위에서 이제 뭐냐 하면은 그 항상 강의를 했대요. 강의를 하다가 이제 정자한테 깨져가지고는 호랑이 위에서 그 가죽 위에서 강의하다 내려왔다고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점에서 이제 장제는 정자보다는 하수였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도 하는데 내가 이 장제 학파가 지금도 있거든요. 네. 사당도 가보고 뭐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5분에 전에 갔더니만은 장제 철학을 기철학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장제 철학은 기철학이 아니다 라면서 천학이라고 얘기한다. 하늘 천자를 배운 학이라 이런다고 자기 전번에 이제 내한테 이제 얘기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장제 사당도 내가 이제 갔다 왔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이 장제는 이제 어쨌든 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장제가 말하는 아직 리는 뭐냐 하면은 기가 갖고 있는 기의 내재적인 조리 정도예요. 근데 이제 기철학으로 설명을 못 하는 게 뭐냐면은 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가 모이면은 사물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 우주로 돌아가요. 기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종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교하고 대립하는 관계에서 기를 얘기했다고 해요. 기는 어디 보면은 험으로 돌아가는 게 만약에 불교라고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그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리는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주에 흩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기철학이 이제 설명 못 하는 거는 뭐냐면 기가 모이면 사물이 됐다 흩어지면은 다시 우주로 돌아가는데 뭐냐면 인간은 인간을 낳고 소나 돼지를 안 낳잖아요. 인간은 소하고 개하고 돼지하고 다르잖아요. 단순하게 그 우주의 에너지가 기가 응축됐다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동물을 동물 되게 하고 소를 소 되게 하는 거는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취약점을 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장제 같은 경우에는 주자가 이제 리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렇죠. 뭐 기라는 관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기를 제일 나름으로 공헌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군 것 같아요. 기요? 예, 기하면 누구예요? 맹자? 그 맹자 호연지기, 네. 맹자 호연지기. 그 다음에 이제 장자에도 기의 기가 많이 나오고 노자에도 좀 나오지만은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정기치육하자는 노자에, 그죠? 기를 오로지 한계를 같이 해가지고는 부드럽게 해갖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나오지만은 도덕적으로, 그죠? 호연지기, 우주에 충색한 것도 기고, 그죠? 내 몸도 기로 되어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소통하게 되는데, 기의 장수로서의 의지, 지를 내서 기와 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심신관계를 설명했던 사람이 맹자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이제 나름으로 익혔지만은 신유학에 있어서, 그죠? 신유학에 있어서 기철학을
재생부흥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를 넘어서는 하나의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이 이제 이 장제다. 네. 그 허물을 넘어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만 하더라도 뭘 못했냐면은 형이상자가 뭔지를 몰랐다 말이에요. 그죠. 네. 이름 일양하는 그거 갖고는 도락하는 거하고는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다뤄지는 인물이 소홍입니다. 그렇죠. 이제 소홍은 상수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를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를 했고, 우주의 작용 및 변화는 수를 발생시키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 기인하면서 수는 다시 형태를 발생시키고 형태는 구체적인 사물들을 발생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리는 중요하긴 하지만 중심적이기보다는 배경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늘 북송오자에 소홍이 저는 왜 늘 포함되는지 이게 늘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보면 네. 우리 보면 서양에서도 서양의 자연철학, 히랍, 그리스 자연철학에서 아르케를 찾는데요. 물, 불, 공기, 바람, 사랑과 미움 하는데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피타고라스 수가 있잖아요. 이 형상이 있어요. 형상. 네. 단순하게 물질적인 거 이런 거보다도 있잖아요. 형상을 쭉 제시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점에서 있는데 이 소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간물법이에요. 간물법. 물을 물로서 봐야 되지. 자기의 의견을 넣어서 봐야 되지 않다는 뭐 그런 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소홍이 별로 중시 안 된 거는 뭐냐면은 이제 후자가 근사록을 할 때 소홍 말이 너무 좀 신비적이고 뭐라 그럴까 뭐 계백 사상이라 그럴까요?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비적으로 했거든요. 보면 선천, 후천 그러고 뭐 이런 있잖아요. 그죠? 좀 보통 사람들이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국 경세본이라 그러나 그죠? 아니 그런 이제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안 하거든. 근데 이제 주자가 소홍을 넣을 수밖에 없던 거는 뭐냐 하면 단순하게 이제 역을 해석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리로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수학도 같이 해석해줘야 이게 온전하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소홍을 넣지도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아주 골수 유학자들하고 이제 북송 오자 여행을 하면서 사당을 다 갔는데요. 네. 완전 한복 입고 있는 우리 골수 유학자가 이정자라든가 다른 사람의 사당에 가끔 다 무릎 꿇고 이제 참배를 하러 왔는데 소홍한테 가갖고는 그냥 서서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 내가 봤어요. 어쨌든 간에 주자가 근사록 편집할 때 이제 안 넣었으니까요. 네. 안 넣었지만 그래도 뭐 종합할 때는 다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요소 저런 요소 심지어 반대되는 요소도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했기 때문에 어쨌든 나름으로 어쨌든 북송 오자잖아요. 그죠? 주의가 참 그런 면에서 집대성자라고 할 만하네요. 그렇죠. 다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포함을 시키면서 집대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천 그러고 이러니까 우습잖아요. 보면 약간 선천, 후천, 뭐 요즘도 개벽 어떠고 저떠고 이러니까 막 전부 수로 설명해갖고 몇억, 몇천, 몇 조분의 1 뭐 이런 숫자로 막 하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요즘 사람들 잘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네. 이 소홍의 저서는요. 아직까지도 저도 좀 접근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이 이제 정호정이 형제고 이제 정호정이 형제에 대해서는 이제 리를 중시 여겨서 이제 주자에게 되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이제 리를 철학의 기초로 삼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리를 개념화했을 때 리와 사의 조화를 고도로 체계화시킨 화엄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또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를 인간 및 사물의 본성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의가 언급을 한 것은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은 그것들의 리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 정호는 만일 리에 합당하다면 사물은 그 작용을 온전히 다하겠지만
리에서 어긋난다면 작용을 온전히 다하기 힘들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들을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리라는 이제 개념이 전면적으로 좀 다뤄지고 또 그것을 중요한 개념으로 봤다는 점에서 네. 정호 정의가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요. 네, 또 어떤 영향을 주자한테 주었을까요? 아까 이제 장제 철학은 그 이제 기철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 주도니만 하더라도 이제 무국이 태극이라고 그러고 무국 태극에서 이제 태극이 동해서 양을 낳고 정해서 음을 낳고 그죠? 그래서 야생에서 오상 그다음에 만물 그러니까 무국 태극 이오 만물 이렇게 오고요. 아까 또 그 만물의 발생을 이제 청어 일대 태어인 그죠? 기가 응축했다가 흩어졌다고 해갖고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점도 보면은 이제 역계사전에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이름 일양 위지도 계지자선 성지자선 하는 고구절이 있거든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는 그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름 일양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그 기니까 그죠? 기가 뭐냐 동해에서 양이 되고 정해서 음이 되고 하듯이 그죠? 이름 일양 하는 것을 도로 설명해 가지고는 기철학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정의정명도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제 기철학으로 설명 못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 소위연지고 소당연지측이라 그러거든요. 사물이 되게 하는 까닭 그리고 그 까닭에 합당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소위연지고이자 소당연지측 있잖아요.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네. 단순하게 기철학으로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는 까닭 사람이 단순하게 기가 응축됐다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그죠? 응축이나 수축에 의해 갖고 뭐 사람하고 그럼 말하고 차이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변화가 되게 하는 까닭 이름 일양 하는 앞에 이름 일양 위지도 하는 말에 소위 이름 일양 위지도에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게 하는 까닭 그죠? 까닭이 바로 리다 말이에요, 네. 그죠?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음하게 하는 것은 그 기지만은 그렇게 하는 까닭 자기가 직접 그거 뭐야 움직이고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 변화하는 까닭이 리다라는 걸 이제 그 정명도만 해도 사실은 일찍 죽는 바람에 못했고 정의천이가 이제 그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리라는 개념이 이제 거기서 나왔고요. 사실 리라는 말 자체가 이제 보통 노노 맹자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예. 인간의 심지 소동연자, 인간 마음이 같이 그러한 바가 뭐냐, 리와 의다, 이런 얘기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리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글자가 뭐냐면 구술옥변이잖아요. 구술옥자가 원래 뜻이고, 리자, 앞에 마을 리자는 뭐냐면은 이제 그 발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술의 결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술의 결, 그죠? 결에서 와서 이제 뭐 나중 되면은 이제 구슬은 결 따라서 다듬어야 되니까 치옥성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스릴 리자가 또 됐고요. 뭐 그런데 어쨌든 주도적인 개념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 개념이 사실은 그 불교 아까 여기 나왔지만 하은 불교의 법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죠 사법계도 그죠 그 사법계도 사물의 측면에서 보는 사법계도 리법계도 그래 이치의 측면에서 사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무의 법계도 이치와 사물이 그죠 서로 그 융섭하는 이사무의 법계도 사사무의 법계도 그러면서 이제 그 하음에서 법계도를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불교의 세계관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불교의 그걸 갖고 와가지고는 이제 정의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천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우리 가문에서 전수받은 가가 많지만 천리라는 개념 자체만 우리 집안에서 만든 일이다. 그러나 왜 이제 그러면은 주로 공맹에서는 하늘이라 그랬던 것을 리라고 얘기했냐 말이야, 그죠? 거기서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 하늘이라 그러면은 인격적인 도덕적인 보통 풍우란이란 사람이
이 한이라는 말을 이제 뭐 천이라는 말을 뭐 7, 8개로 구분했거든요. 보면은 뭐 이제 그 물질천, 뭐 재행천, 뭐 도덕천, 뭐 쭉 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늘이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렇기 그걸 이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우리 보통 보면 궁극자라 그러면 인격적이고 성내고 노하고 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싹 모든 걸 그저 다 없애버리고 종교적인 측면을 다 없애버리고 순수 그죠? 완전히 철학 측면으로서 모든 걸 승화시킬 수 있는 게 이 철학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풍우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리의 발견이라는 측면을 이제 그 책에다 써놨는 신원도라는 책에 보면 있는데 보면 그죠? 리의 개념의 발견이 정말로 유학을 철학으로서 승화시키는 역사적인 일대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내가 봐도 상당히 바른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리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참 어려워요, 보면. 네. 쉽지 않아요, 보면. 네. 우리나라 논문 쓰는 사람들 보면 정말 잘못 쓴 게 너무 많고, 그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만한 거기 중국 철학사 쓰는 사람들 리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성리학 한 사람은 리가 모름지기 뭔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죠. 네. 지금 이제 북송 오자 이제 5사람을 다 살펴봤고요. 이어져서 또 주의가 어떻게 이들의 영향 하에서 자신의 이제 신유학을 구축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